이번 시간에는 안을포 포함된 한자를 쉽게 학습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던질포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걸 말하죠. 또는 제방변이라고도 합니다. 안을포입니다. 손에 안고 던진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던질 때는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당겨서 던지게 되죠. 그래서 던질 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부를 포입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또는 동물에 비교하게 되면 배가 부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밥식자가 포함이 됩니다. 밥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뱃속에 들어가면 밥을 앓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되면 배가 부릅니다.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배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배부를 포가 되겠습니다. 3번 세포포입니다. 여기서는 다룰 또는 육다룰이라고 합니다. 육다룰은 고기육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고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신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를 안고 있는 것은, 신체를 안고 있는 것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부분으로. 그래서 세포라는 얘기죠. 세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안고 있는 것은 세포다. 그래서 세포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포포입니다. 돌석이죠. 돌석입니다. 안을포입니다. 돌을 안고 대포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는 쇠를 이용해서 대포를 사용하겠지만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돌을 이용해서 돌을 이용하여 멀리 날아버린다, 멀리 보내어 대포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포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물고기 어자죠. 안을포입니다. 물고기를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안에 있고 주변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금 따위가 되겠습니다. 절인 물고기가 되겠죠. 절인 물고기 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물을 안고 있다는 것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위에 거품이 발생하죠. 물을 안고 있는 것은 거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거품포가 되겠습니다. 물수변, 삼수변이죠. 그 다음 도포포입니다. 오디변이죠. 옷을 안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옷을 덮고 있는 것은 도포란 얘기입니다. 도포는 여자의 치마하고 틀리네요. 도포는 여하튼 사람이 있는 경우에 옷을 입게 되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걸 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포포입니다. 보일 시자죠. 오디변은 여기서 삐침별 또는 불똥주 점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디입니다. 오디변이죠.
이 글자는 변으로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는 이렇게 사용되죠. 도포포입니다. 그 다음 부엌포입니다. 집입니다. 집음, 안을포. 집에서 뭔가를 안고 있는 것은 부엌이라는 얘기죠. 부엌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손수변이죠. 안을포입니다. 손으로 안아서 던진다는 거죠. 대부분 던질 때는 물건을 잡고 자기 몸 쪽으로 당겨서 던지죠. 손을 뻗은 상태에서 던지면 먼 거리로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에 잡고 안고 자기 몸 쪽으로 당겨서 던진다는 거죠. 해서 던질 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부를 포입니다. 밥식이죠. 밥식 변입니다. 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게 되면 계속 커지겠죠. 뭔가 배도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배부를 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포포입니다. 육달을 고기 육이죠. 달울은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고 육달울은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 육. 사람은 신체를 의미하고요. 여기선 세포이기 때문에 달울이 아니고 고기를 말하겠죠. 신체 부위를 말합니다. 신체를 안고 있는 것은 세포다는 얘기죠. 세포포. 그 다음 네 번째, 대포포입니다. 돌석이죠. 돌을 안고 사용되는 것은 대포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쇠를 이용하겠지만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돌을 이용해서 멀리 날려보내어 상대편을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돌이었습니다. 돌 해서 돌을 안아서 멀리 날아가서 대포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포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 물고기 포죠.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주변을 안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넣고 주변에 뭔가를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를 넣는데 여기서는 절인 고기 포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소금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소금을 넣은 것을 물고기 주변에 안고 있는 것은 소금인데 그것은 절이기 위한 것이다 해서 절인 물고기 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거품 포입니다. 물을 주변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거품이라는 얘기죠. 물거품이 있고 살짝 걷어내면 물이 나오죠. 전체가 물이죠. 그래서 물거품포가 되겠습니다. 거품포 또는 물거품포 하면 더 쉽겠죠. 물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품포, 물거품포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도포포입니다. 오디변이죠. 오디변. 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 났는데 표준말로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입니다. 도포로 사용됐다는 거죠. 옷을 안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무릎 조금 아래에 제외하고는 옷 전체가 감싸고 있으니까 오디변에 안을포를 사용했습니다. 대포포가 되겠습니다. 대포가 아니고 도포포가 되겠습니다. 도포. 긴 옷을 말합니다. 긴 외투, 두루마기, 긴 외투.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긴 외투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부엌포자입니다. 집음이죠. 집 안에서 뭔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이에 있는 것은 그렇죠? 사일포 하면 되겠죠. 그릇 같은 거 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샀고 있는 것은 부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엌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을포가 포함된 한자를 가장 쉽게 학습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